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썸네일이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제가 일찌감치 찍어놨었는데 썸네일이 업로드 오류 때문에 제대로 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2시 자정이 다 돼서야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시청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많이 물려 계시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공모 청약이 좀 되고, 그리고 이게 신규 상장까지는 제가 매일매일 안 빼놓고 좀 이 아이디에 대해서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뒀습니다. 내일 추석 전날 하루만 딱 그 거래일이고 22일 수요일까지는 이제 거래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어쨌든 혹시라도 20에서 22일 월화수에 전 세계적인 무슨 악재가 터져도 크게 안 좋은 데미지는 입지 않을 좀 그런 3일이 지나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번 추석이 끝나고 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일지, 또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가고 또 밀리고 할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어제 좀 늦게 올렸음에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니까 가급적 최대한 성심성의껏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7시 27분 KBS 뉴스에서 WHO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V 코로나 백신 승인 심사 중단, 이렇게 떴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씩. 보건기구 WHO가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 심사를 중단. 러시아 현지 시각으로 15일 보도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현지 일간지 코르메산트는 제가 이 일간지를 보질 않았으니 국내에서 나온 이 기사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이 코메르산트는 범미주 보건기구 부대표 자르바스 바르보사가 기자들에게 백신 제조사들은 제품이 생산되는 장소가 통상적인 백신 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생산되는 장소, 그죠? 표준에 부합해야 된다. 이건 아마 GMP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 백신 공장이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생산이 중단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바르보사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생산하는 한 개 공장에 대한 실사 결과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절차가 중단. 승인 절차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전문가들이 드러난 문제를 고치고 WHO에 새 실사를 요청해야 된다. 그렇죠? 범미주 보건기구는 남미와 북미를 관찰하는 지역 보건기구로 WHO 미주 지부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쭉 뭐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기사 나온 건 없는데요. 이게 7시 27분에 나왔고, 중앙일보에서 7시 59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수출 준비 중인데 WHO 스푸트니크 V 승인 심사가 중단됐다. 자, 여기도 내용이 비슷해요. WHO 스푸트니크 백신을 생산하는 한 개 공장에 대한 실사 결과 WHO 심사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중단했다. 쭉 나와 있고요. 그렇죠? 바르보사 부대표, 아까 앞서서 말씀, 보통 이제 기사를 하나 올리면 하나 기사 메인을 뜨면 쭉 따라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름만 바꿔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바르보사 부대표는 백신 제조사들이 제품이 생산되는 장소와 통상적인 백신 표준에 부합하는 점을 증명해 똑같죠. 승인 절차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제조사가 문제를 시정하고 WHO에 새로운 실사 요청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9월에서 10월쯤 승인을 기대했으나 11월 이전이라고 밝혔으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내야 되고, 이게 어쨌든 조금 불확실성이 커졌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근데 요런 내용들을 제가 쭉 조사를 좀 해보면서 요 기사를 좀 봤어요. 바이러시아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러시아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그런 매체 같아요. 여기 보면 이거는 오늘 6시에 떴습니다. 이 기사가 오전 6시. 훨씬 더 내용이 디테일하고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해요. 그래서 요 기사가 조금 더 확대 재생산돼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 기사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 WHO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승인 계속 늦어지는 까닭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중남민족 대표부에서 GMP 기준 미달 공장 재검 거친 뒤 승인 절차를 재개한다. 유럽 지역 대표부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승인에 필요한 문서 패키지를 기다리고 있다. 자, WHO가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승인 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정된 9월 중 WHO 승인 기대도 물 건너간 것 같다 라고 나와 있고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르바스 바르보사 범아메리카 보건기구 사무차장이 15일 기자들에게 WHO 전문가들이 스푸트니크 V 백신 제조 공정을 시사하는 과정에서 GMP, 아까 말씀드렸죠, GMP 같다고 우수 제조 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공장 한 곳을 적발했고, 이로 인해서 승인 절차가 중단됐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뭐라고 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이 공장이 보안 조치 후 재검을 통해 GMP 기준을 통과해야 승인 절차가 재개될 것. 결국에는 GMP 기준 통과하면 승인 절차 재개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예 완전히 디 엔드는 아니고요. 좀 더 나아가서 보면 파호는 WHO 중남미적 대표부이고, GMP는 의약품 백신 품질을 보장을 위해 적용되는 생산 및 공정 기준이다. 그런데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이 공장은 아마 요 공장 같아요. 팜스탄다트 우파 비타민 공장. 이 공장이 지난 6월 WHO 전문가들이 현장 실사 과정에서 GMP 기준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게 지금 지난 6월 기준을 위배했다라는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지난 6월 당시에 지난 6월 공개한 스푸트니크 V 업체에 대해서 조사한 4개 중 하나인 여기가 위배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말한 걸 들어보면 공장이 한 곳 뭔가 GMP 기준에 미달하는 걸 한 걸 적발했고, 그죠? 이거는 근데 지금 9월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WHO는 지난 6월 공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 업체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4개 업체 중 하나인 이 비타민 공장에서 위배됐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지금 이미 내용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래도 한번 읽어보죠. WHO가 현장 실사 문제를 삼은 GMP는 국제기구나 국가별로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적발된 이 비타민 공장의 생산 및 시설 공정이 러시아 GMP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WHO의 가이드라인에는 못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 위탁 생산하는 한국으로서도 GMP 승인을 받지 못해 정식 출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승인이 나면 러시아로 정식 출하가 가능한 거죠. 이게 승인이 나면 하나 이슈가 됐고, GMP 승인. 두 번째, WHO의 승인에 의한 또 하나의 이슈가 있고, 그죠? EI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 중에 하나인 이 GMP 승인 한국 코러스가 받지 못해서 지금 출하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6월 달에 조사한 바로는 WHO에서 이 비타민 공장, 풀네임으로 보면 팜스탄타트 우파 비타민 공장, 여기서 GMP 기준을 위배했기 때문에 승인을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내용 이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더 어떤 새로운 생산 그 공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발견된 어떤 GMP 이슈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리바이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신 공장에 대한, 끝까지 읽어볼게요. 백신 공장에 대한 WHO 보고서는 백신 원료의 혼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백신의 병입 과정의 무균 상태 쭉 해서 이런 시스템 등이 있고, 가이드라인에 미달하거나 부실하고 미흡하다. 러시아 백신 공장에 대한 WHO 보고서는 어쨌든 생산할 만큼 그 공정이
클린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보고서가 발표된 뒤 러시아 측이 WHO 측의 지적사항을 보완 중이다. 그쵸? WHO 전문가들의 재검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중단된 검증조차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인다. 이와 함께 WHO는 여전히 러시아 측으로부터 백신 평가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 읽어볼게요. 풀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쨌든 WHO가 백신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서를 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측과 계속 적극적 협의,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곳의 그 공정이 GMP에 만족하느냐, 또 하나 임상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들, 부작용 혹은 뭐 항체 생성 뭐 정도,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제시, 그 두 가지가 필요한데 GMP는 한 곳에서 문제가 있었고 내용, 패키지 문서 제출이든 뭐든 기본적인 인포를 제공하는 것도 좀 미흡하다. 그래서 WHO와 EMA가 제대로 된 승인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나온 이슈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그 다음에 자, WHO는 완전한 문서들이 제출을 기대하는 단계에 있다. 문서들은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품질성과 안전성, 효율성과 같은 항목에서 적절한 결론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것들. 자, 그러나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이 9월 중순까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시마오 차장은 일정상 절차가 원래 완료될지 모르지만 9월 중순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의 예측은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보면요, 이게 되게 내용이 전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6월달에 WHO에서 이 GMP 기준에 미달하는 걸 발견했다. 그게 이 비타민 공장인데 아직 그거에 대한 확실한 뭐가 이슈가 없다. 그죠? 그거고, 그 다음에 충분한 러시아에서 이 여러가지 이 제시해야 될 주요한 내용들 제시를 안 했다. 지금 승인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그 문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안 돼 있다. 근데 이거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저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KBS하고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게 이미 중단했었는데 지금 다시 재개했다가 중단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계속 중단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 GMP 이슈하고 정보가 충분히,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미 중단이 돼 있는데 그걸 다시 심사를 재개한 게 재개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뭔가 그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 정보들을 제출해서 다시 WHO나 EMA에서 승인 심사를 진행하다가 뭔가 다른 이슈가 나와서 중단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건 그냥 중단한 내용을 중단했다라고 얘기해 준 것 같거든요, 전에. 그래서 이게 조금 기사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뭐 주가에 반영이 돼서 상당 부분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막 물량이 쏟아질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저는 요거 가지고 뭐 다 손절치고 나가기에는 이슈가 좀 되게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기사에 대한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은 뭐 다른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고 보면 오늘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트론, EID 이런 종목들, 이수앱지스, 코로나19와 관련되어진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제대로 된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음봉을 좀 맞고 보합권 수준에서 뭐 1%, 2%, 3%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하락이었어요. 우선은 보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자리가 항상 뭐 종목마다 상이하겠습니다만, EID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이 5일선을 어쨌든 지켜주나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인을 조금은 이렇게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잡으면 한 418원 정도의 금액은 며칠 몇 달에 따르면 이렇게 좀 나름 구분이 되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라인을 짚고 얘가 어쨌든 반등이 좀 나와주느냐,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방으로 밀리면서 다시 지지 라인을 좀 테스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380원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380원까지도 밀려서 이 302평선까지 좀 찍어주고, 지난번에 이렇게 이평선을 지지하면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과연 나올 수 있는지, 요 380원까지도 과연 찍어줘야만 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이 지나면 이제 9월 27일까지 아무런 공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매매할 수 있는 날은 정확히 3일입니다. 9월 27일이 상장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되는, 일반 청약을 하게 되는 날이고요. 이날이 지나가면 10월 14일 신규 상장까지는 2주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무런 정말 이슈가 없이, 전혀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대로 아무런 공시와 아무런 이슈 없이 끝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인데, 뭔가가 좀 이슈될 만한 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좀처럼 쉽게 예상대로 좀 가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 저는 어느 정도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다면 사측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 실제로 이제 뭐 꾸며내라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나 긍정적인 소식, 어쨌든 뭐 300 얼마를 돈을 주고 이 주식을 사서 들고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어떤 그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언급하면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전혀 그런 소식은 안 나오고, 오히려 반대로 중앙일보와 KBS를 통해서 지난 6월달에 GMP 그리고 이 디테일한 세부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치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재탕하는 것과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회사의 좀 대응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생각까지도 제가 좀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슈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도대체 의중이 뭔지, 어떤 식으로 좀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그 부분들은 쉽사리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네요. 다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습니다. 거래량은. 근데 지금 이런 급격한 하락에 있어서도 거래는 지금 전혀 많이 실리지 않으면서, 이 엄청난 하락의 어떤 두 달간의 기간 동안에, 두 달 넘죠,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하방으로의 거래량 실린 어떤 그런 하방은 나오지 않았고, 음봉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할 때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던 부분이 있지만, 하락할 때는 이렇게 쭉 밀어버렸던 부분이 거래량 없이, 저는 반대로 좋은 이슈가 나와서 이 기대감에 뭔가 슈팅이 한번 나온다면 조금 더 세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반대 급부죠.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이 302평선을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면 정말 쭉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끝났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지지해 주면서 아주 거래량이 많이 실린 상태에서의 음봉이 나오거나, 오늘과 같은 기사에 내일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 되겠죠. 주가가 오늘과 같은 기사가 나왔을 때 주가가 완전히 하방으로 밀어버리고 거래량 실리면서 물량이 쫙 나와버린다. 그렇다면 뭐랄까요, 레드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기사가 어쨌든 던져놓고 개인들만 좀 매도가 나오고 어떤 강력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뭐 주가만 좀 빠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사가 주가에 아주 악영향으로서 미쳐지지는 않는구나. 이 주식을 리딩하는 누군가는 어쨌든 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개인 투자자건 누구든 간에 그 많은 수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기사는 어쨌든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쨌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제 생각에는 내일 어느 정도 밀리는지 보고 조금 밀리긴 할 것 같아요. 302평선을 지지하는지 보고 저는 이왕 밀어버리는 거 410원 정도에서 380원까지 여기서 밀어버리고 차라리 아래로 달면서 반등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 구간에서 물리시거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쉽사리 이렇게 던지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일 아마 이 기사보다 더 안 좋은 기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기사보다 더 안 좋은 기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기사보다. 물론 이 두 기사가 아마 이 기사를 참고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사보다 더 안 좋은 기사가 있을 수 없으니 내일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 밀리고 마지막 털어버리는 하루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389원, 390원 요 라인을 지켜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밀려버리는지 그것까지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다시 한번 업로딩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그것 이외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0.24% 의미 없는 하락을 했고요. 자, 순매수를 보면 오늘 매동은 외국인이 뭐 1000만원 정도 순매수했어요. 거의 외국인이 들어오진 않죠. 이걸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량으로. 근데 수량으로도 물론 뭐 좋습니다. 수량으로 좋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금액으로 좀 보는 게 낫고요. 여기서 조금 뭐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조금씩 뭐 몇천만 원씩 사주는 게 좀 있고, 그리고 개인들은 뭐 쭉 그렇게 가고 있고요. 어떤 매동상에서의 딱 눈에 띄는 흐름은 크게는 없다. 다만 금융투자는 그래도 조금씩 사모으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월 27일과 10월 14일 중요하고, 내일 이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밀리고 어떻게 되는지 그 흐름을 지켜볼 타이밍이 아닐까 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점은 그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답답한 흐름입니다. 답답한 흐름이고 다른 종목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입니다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상황이 또 상황이니만큼 잘 대응해야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내일 밀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380원, 390원 라인을 깨고 거래량 실리면서 밀리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바닥을 완전히 다지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가 깨지는 순간이 정말 리스키한 부분이 아닐까. 깨지는 것도 깨지는 건데 다시 복구하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다시 이 구간을 들어 올리려면, 이 구간대를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점핑을 더해가지고 650원 뛰어넘으려면 매물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 본전 매물들, 무슨 매물들, 그런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가려면 거래량 많이 실리면서 양봉이 빡 나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물량들을 소화할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쭉 끌어올렸잖아요. 이 물린 물량들 본전에서 다 팔거든요. 여기쯤 오면. 근데 400원이었던 게 800원 2배까지 가고 나서 끝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많이 밀렸을 때 반등이 나오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내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해야 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좀 힘드실 겁니다. 답답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침착하시고 명확하게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하면서 매매에 임하신다면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참 애먹이는 종목 같습니다. 웬만해서 쉽게 가는 종목이 아닌 것 같고, 엄청나게 누르고 나서 가는 그런, 쉽게 절대 이렇게 좀 기회를 주지 않는 종목 같아서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으로서 꾸준히 올리면서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의 하트를 통한 후원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